이 책은 부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비결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했다. 내가 부의 비밀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앤드류 카네기 때문이었다. 이 영리하고 매력적인 스코틀랜드 출신 노인은 애송이 기자였던 내 머릿속에 그 비밀을 넌지시 던졌다. 그는 의자에 몸을 파묻고는 나를 향해 재미있다는 듯 눈을 찡그렸다. 자신이 건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연 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듯 했다. 내가 자신의 의중을 파악했음을 느끼자 그는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일에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그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1908년 나폴레온 힐은 밥 테일러스 매거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기라서 돈도 일자리도 없었다. 힐의 업무는 유명인들의 성공담을 쓰는 일이었다. 급여는 변변치 않았지만 산업계와 재계의 거물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국 철강 산업의 기반을 닦은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였다. 그는 곧 힐의 멘토가 된다. 3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카네기는 힐의 통찰력을 눈여겨보았고 힐을 주말에 전택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네기는 힐에게 누구든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위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대한 성과를 쌓아 올린 인물들을 인터뷰한 뒤 그 정보를 취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원칙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를 내는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우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경비를 댈 테니 해보지 않겠느냐고 힐에게 제안했다. 힐이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확히 29초가 걸렸다. 카네기는 훗날 힐에게 말하기를 60초 넘게 걸렸었더라면 제안을 거둬들였을 거라고 했다. 즉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한 걸 모두 갖추고 있어도 결정한 일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힐은 이 일에 끈기 있게 헌신했고 그 결과 이 책이 탄생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카네기의 성공 비밀을 담고 있다. 이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에서 검증된 비밀이다. 카네기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할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을 쥐어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공식이 잘 맞는지 시험해보라고 나를 지목했다. 또한 그 공식을 공립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쳐야 한다고도 생각했다. 이 공식을 적절하게 가르친다면 교육체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교육 과정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어선 충분치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룰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읽을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6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하며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류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초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부를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마르코니는 무선으로 소리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가 공기 중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원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다. 하지만 그는 말도 안 되는 몽상을 한 것이 아니었다. 라디오가 그 증거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들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추어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 하게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의 한계는 없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열망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라.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는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다.
친척들은 스스로 힘을 더해 나가고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다음의 시에는 상상치 못한 성취로 이끌어주는 자기 암시의 법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시인이 품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두 마음 먹기에 달렸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꽤 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전문 지식, 개인적인 경험 혹은 관찰. 지식은 부를 일구겠다는 목적을 지닌 실용적인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직접 활용되지 않는 한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 이 말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다. 지식은 단지 재료일 뿐이다. 거기에는 힘이 잠재되어 있을 뿐 명확한 목표를 갖추고 명확한 행동 계획 아래에서 조직되어야만 힘이 된다. 우리의 교육 체계에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얻은 뒤 어떻게 체계적으로 꾸리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빠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포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실수를 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카고의 한 신문에 헨리 포드가 무식한 평화주의자라는 논설이 실린 적이 있다. 포드는 그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신문사 측 변호인들은 포드를 증인석에 세웠다. 그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포드에게 엄청나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모두 포드가 자동차 공정에 대한 전문 지식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무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가령 베네딕트 아놀드가 누구입니까? 1776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에 파병한 군사의 수는 얼마입니까? 같은 것이었다. 마침내 포드는 이런 질문들이 지긋지긋해졌다. 그리고 질문한 변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의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내가 정말로 대답하고 싶다면 내 책상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대답을 줄 사람을 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오. 자, 이제 내가 묻겠소. 어째서 내가 그런 일반 지식들로 머릿속을 어지럽혀야 하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면 내게는 어떤 지식이든 요구만 하면 채워줄 사람이 있는데 말이오.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 포드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무식한 사람은 아님을 깨달았다. 어떤 지식이 자신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고 지식을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이 박식하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보유한 걸출한 인재들의 조력을 받아 헨리 포드는 온갖 전문 지식을 다루어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다.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지는 중요치 않다.